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이 결국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 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서울하고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 31곳 정도 달하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쪽 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한 거잖아요. 민간 아파트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진단을 들어볼까요? 예, 이게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네. 딱 한마디로 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평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이 민주당 내에서 네. 이번에 협의에도 참여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최운열 교수가라고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이 옛날에 검통위원도 하셨고 서강대학 교수도 하셨는데 현역 민주당 의원입니다. 예. 이분이 이 오늘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고 나서 정부의 조처가 나오고 나서 한 말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 의견 대신에. 이분 말로는 현 정부 들어 최악의 악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에요. 여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씀이시죠? 네. 그런 면에서 여당 내에서도 걱정이 있다는 거죠. 물론 취지는 분양가를 좀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좀 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싼 가격의 부동산을 공급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를 잡으면 과연 집값이 내려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이 없거든요. 그 최운열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올린다. 뜻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대목에서 지금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의 비판은 지금 상당히 세죠. 한국당 같은 데는 상당히 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발표가 난 뒤에 소급 적용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고 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목이 가장 또 하나의 아주 오늘 제기된 가장 큰 지금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소급 입법은 우리 헌법에서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소급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오늘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금지 원칙의 정면으로 어긋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하는 그 기준을 앞으로 이 부동산 분양 공고를 내는 그 시점부터 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오늘 국토부가 이 법을 바꾸기 전에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하는 아파트들은 여기 대상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관리 처분한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관리 처분이라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헐고 그 권리 관계를 집을 다 빼고 이제 새로운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률 관계를 개인 소유에서 재건축 단지가 다 흡수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흔히 통칭해서 관리 처분하는데 관리 처분이 나고 나면 그때에서는 이제 다른 행정적 변형을 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국토부는 관리 처분이 났다 하더라도 아파트 모집 분양 공고를 내기 전에 있다 하면 모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 처분이 이미 난 데는 지금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회사도 섭외가 돼 있고 가격도 그에 따라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소급 입법을 해서 관리 처분 받은 데조차도 자, 다음 달 10일부터는 모집 공고일 내부터 공고를 내는 업체들은 다 이걸 적용하라. 이래 되면 완전히 이 판단, 기대가 계획이 완전히 뒤틀리는 것이죠. 이 대목에 대해서 이것은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대목에 대해서 국토부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이 관리 처분이 떨어진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기로 한 그 상태에서는 재산권이 아니라 기대 이익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처로 기대 이익이
좀 줄어드는 것이지 예. 기대 이익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국토부는 지금 맞받아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 경제계나 재건축 단체에서는 예. 아파트의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대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예. 따라서 정부가 기대 이익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예. 바로 소급 입법을 시인한 것이다. 예. 따라서 헌법 위반이다. 이것은 무효다. 지금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이게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근데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그러니까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으로 두느냐 두지 않느냐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헌법에 우리가 명시된 소급 입법 적용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해석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과연 그 건으로 해당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예. 법률가의 판단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명쾌하지 어렵네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또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전매 제한이 강화됐다라는 예.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로또 분양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전매 제한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정부는 분양가를 떨어뜨려서 그 분양가 하락이 들불처럼 번져가서 전체 아파트 가격을 인하시켜 보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과거에 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했을 때 예. 단기적으로 분양가는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분양가 떨어진 것이 로또 아파트가 됐지. 예. 그러니까 당첨된 사람들만 이득을 누리지 그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전매를 하고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국토부에서 이번에는 최장 전매를 10년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는데 예. 자, 분양권이라는 게 무슨 도덕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경제제인데 경제제를 10년간 팔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10년간 팔지 못하게 하더라도 예. 시장에는 다 팝니다. 다 빠져나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각종 편법들이 있습니까? 예, 편법들이 편법만 더 조장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도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공공주택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민간 주택보다 훨씬 쌌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공공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로 통해서 나온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려 주셔야 됐는데 예. 그런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공공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한 그 아파트가 당첨만 되자마자 그 이익이 당첨자에게 돌아가고 오히려 민영주택 아파트로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예.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분양가는 내려가겠지만 예. 그것이 전체 가격을 내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고 예. 일부 최운열 교수 같은 분은 이것이 공급을 더 줄여서 예. 분양 가격을 아파트 전체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다. 예. 선거를 앞두고 왜 이러나 이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부동산은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또 튀어나오고 이 튀어나온 부분이 예상이 가능한 지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세웠던 지금 이런 방침들이 무색한 다른 지점에서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백색 국가 제외 얘기를 좀 해보죠. 정부가 일본을 우리나라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박사님. 예, 우리나라도 전략물자, 예를 들어서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첨단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 예. 백색 국가냐 아니냐로 분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오늘 입법 예고를 해서 앞으로 21일 후에는 이 새로운 편제하에서 백색 국가 리스트 관리를 하게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1-1, 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색 국가라는 이름은 바꾸면서 예. 사실상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일본을 빼기로 했다.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예. 이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예. 일본이 그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는 경청하겠다. 예.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당한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하고 아주 유사한 꼴이 됐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에 그 전략물자를 팔 때 이것은 이제 그 포괄로 한꺼번에 허가해주고 팔던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그게 안보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따져보겠다. 그런 것으로 그런 정책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뭐 좀 지켜본 다음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약간 유보에 대한 얘기가 솔솔 흘러나와서 근데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떤 배경이 있었을 거라 보세요? 예, 뭐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는 여러 가지 뭐 히든 스토리가 있겠지만 일단 그동안의 흐름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도 제외하겠다라고 단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단언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중에서 포토 리스터 한 품목을 허용하니까 혹시 이 일본이 이 제재를 굉장히 완화시켜서 한국과의 대타협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완화했다는 그런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또 홍남기 부총리가 분명히 얘기한 것을 이제 와서 말을 철회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 대일 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나 공신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일본은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외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이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외는 했으나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예 대화의 문을 닫은 건 아닙니다.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본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올까요? 그 아베 속은 정말 참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자 일본으로서는 결국은 우리가 징용 문제에 있어서 좀 완화된 입장을 표출해 주기를 또 보다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1965년 청구권 협상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식민지 지배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어떤 이 전통을 이번 기회에 세우자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한일 간의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앞으로 광복절 대통령 치사와 그다음에 8월 24일로 다가오는 지소미아에서의 협정 탈퇴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변수가 되겠죠. 지금 이 백색 국가 리스트는 단순한 경제 협정 문제를 떠나서 한일 간의 역사 전쟁이고 또 경제적이고 전체적이고 두 나라 운명을 건 지금 근곤일척의 한판 승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안보와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 한은 근본적으로 이제 백색 국가 제외가 어떤 큰 틀에서 변수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백색 국가 오늘 김현종 우리 안보 2차장 전 우리 무역 대표를 했던 분이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재의 백색 국가 지정 제도 자체 그거는 일본이 취한 좋잖아 한국이 취한 좋잖아 사실은 알맹이는 별로 없는 거예요. 기분은 상당히 안 좋고 다른 나라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상하고 이러지만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CP 제도 자율 준수 기업들이 물건을 사서 보내는 것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에 별로 지금 크게 당하고 있지는 않고 일본도 이번 조처로 크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가 지금 간보기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한 얘기 저희가 또 해봤고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부에 다루긴 했는데 경제계 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한국 콜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한국 콜마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한국 콜마라는 건 화장품을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본인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직접 팔지는 않고요.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중간 재료를 파는 회사예요. 그런데 1990년에 시작을 했는데 일본 회사와 일본 콜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 콜마라는 회사가 있군요. 일본 콜마라고 있어요. 그 일본 콜마의
주식 지분 49%를 받아서 예. 1990년에 설립을 했고 사실상 많은 기술 예. 또 많은 제품 노하우 이런 것을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사실 일본 뿌리의 회사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농협 중앙회 출신의 윤동환 회장이 예. 창업을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사를 키웠었죠. 예. 이제 그런데 최근에 그 희대의 유튜브 동영상을 예. 직원 앞에 돌려서 지금 무리를 빚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화제가 돼서 그 저희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저희 일부에서 다뤘던 내용도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 주주들 피해만 입는 거라서 오너리스크 얘기는 저희가 늘 해왔습니다만 예.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한다 이러는데 사실 사퇴가 이게 하나의 쇼입니다, 쇼. 자, 그런 관점에서 예. 오히려 좀 내막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치밀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 한국 콜마의 지배주주 아들하고 아버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이 50%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만두고 마음대로 내일이라도 임시 주총 소집해서 또다시 회장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퇴로 모든 것을 덮는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기업 같다면 예. 사퇴가 의미가 있지만 예. 자기 건데 사퇴해서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런 면에서 마치 사죄를 한 것처럼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감정이 상할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미 윤상현이라고 아들이 예. 지금 대표가 윤상현 씨가 대표예요. 예. 회장은 이미 물러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예. 어디로 물러난다는 건지. 그러니까 뭐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 회사의 지분을 뭐 예를 들면 매각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예. 네. 한국 콜마라는 회사는 아들인 윤상현 씨 혼자서 단독 대표 회사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지주 회사는 윤동환 아버지하고 아들 윤상현 씨가 공동 대표로 있었거든요. 예. 공동 대표로 있었는데 또 오히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예. 이 시정 조처를 하는 것이 더 옳았지 않았겠나 했는데 예. 공교롭게도 저기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노후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최대 돈이 들어갑니까? 주주예요. 최대 주주. 어디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국 콜마의 주식 그동안 한국 콜마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줬기 때문에 이까지 오게 된 것이란 말이죠. 아니요, 저 박사님 죄송한데 예. 제 한국 예. 우리 국민연금이 예. 지금 한국 콜마라는 대주주의 대주주. 회사의 대주주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윤동환 회장의 아들인 윤상현 씨가 지금 계열사 15군데 임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때마다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지면서 견제를 했습니다마는 예. 그러나 결국 주식 보유 면에서는 예. 한국 콜마를 이렇게 크게 키워줬죠. 근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 윤동환 회장이 그 임직원들한테 틀어줬다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극우 보수 유튜브의 영상을 보여준 그 회사의 설립자, 대표자는 국민연금의 어떤 자본으로 성장한 회사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충격적이네요. 국민연금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물론 국민연금에 그렇습니다. 큰 후광을 받았다. 근데 그게 대주주다, 국민연금이. 현재도 대주주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 오늘 나올 줄 몰랐는데 이 얘기 좀 듣고 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얘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